안녕하세요. 지리정보체계 실습 수업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수업 프로젝트 첫 번째 시간에서는 지오코딩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주소 자료를 위도 경도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활용해서 점 쉐이프 파일로 만들었었죠. 아파트 2023년 때 거래되었던 아파트 매매 물건들, 서울시를 제안해서 그 물건들에 대한 이제 지오코드 작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학원, 교습소 뭐 이런 정보 있었죠. 그거, 그리고 지하철역, 그리고 버스 정류장, 이런 정보들을 다 이제 지오코드를 해서 포인트 쉐이프 파일로 여러분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각각의 아파트 매매 물건에서 그 주변의 편의시설의 어떤 밀도를 좀 구해서 그것을 향후에 어떤 분석의 변수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보행권 중심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 실제 거래된 물건들의 주소, 그 포인트 주변으로 500m 반경 이내, 그 500m 반경 이내에 그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교통관련 시설들이 얼마나 많이 위치해 있는지 GIS 작업을 통해서 파악을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작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비어있는 일단 QGIS를 먼저 실행시키고 우리가 작업을 하기 위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아파트 매매 거래 자료 포인트로 된 거 있죠. 그거 하고 학원 교습소,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포인트 쉐이프 파일을 먼저 불러오고, 또한 제가 미리 이제 과제방에 이제 드렸던 수변 및 녹지 공간 폴리곤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파일은 제가 전체 그 디졸브를 한 거라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그 쉐이프 파일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5가지 쉐이프 파일을 먼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5가지 쉐이프 파일을 먼저 불러오시고요. 자,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불러왔고요. 상당히 화면에 어지럽게 좀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일단 아파트 매매 가격 포인트 있죠. 여기 기준으로는 세일즈 프라이스 서울 5186 요거죠. 그래서 요거만 빼고 나머지는 그냥 꺼놓겠습니다. 다른 내역들은 이렇게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QGIS에 대한 불러왔지만 화면으로 그냥 꺼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아파트 매매 건수 자료가 얼마나 되냐면 35,423건이 되네요. 그래서 사실 이걸 그대로 다 쓸 수는 있는데 저희 그 실습에 뭐 어떤 걸리는 그러니까 이 처리하는 데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35,000여 개의 건수를 다 쓰는 게 아니고 랜덤하게 무작위로 1000개만 뽑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작업이라 하더라도 이게 훨씬 로드가 적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제 화면하고 제 화면으로 여러분들 물론 따라 하시겠지만 여러분들도 무작위로 이 35,000건 중에서 1000건만 셀렉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다른 쉐이프 파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택되는 게 제가 선택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다 다를 겁니다. 왜냐?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한번 무작위로 선택한 거 첫 번째로 해보고 또 무작위 선택을 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게 무작위성이죠. 이 작업의 결과물은 제 거하고 여러분들 거하고는 같을 확률이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매매 물건 35,000개 중에서 무작위로 1000건만 선택해서 그거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상단 메뉴에 보면 벡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벡터로 가서 잘 보면 조사 도구라고 있습니다. 조사 도구에 보면 랜덤 선택이라고 합니다. 랜덤 선택 요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대화창이 뜨고요. 그러면 랜덤 선택의 대상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거를 랜덤 선택한다고 했죠? 예, 요 아파트 매매 가격 자료 있죠? 35,000원 정도 되는 거. 그 중에서 1000건만 일단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일즈 프라이스 서울 5186 이걸 선택하고 메소드는 선택한 객체의 수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1000개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100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작위로 35,000개 중에서 1000개가 선택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 누르면 네, 예, 그리고 닫기. 그러면 뭔가 노랗게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 컴퓨터 기준으로는 이제 여기서 무작위로 선택한 1000개 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속성 테이블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세일즈 프라이스 서울을요. 그래서 속성 테이블을 열어보면 자, 지금은 보이진 않지만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피처스 토탈 전체 개체 수는 45,423이고 필터드하고 여기 셀렉티드라고 있죠. 셀렉티드. 예, 선택된 게 1000개다. 지금 여기는 잘 보이진 않아요. 여기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선택된 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요. 예, 랜덤하게 선택된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선택이 1000개가 이루어졌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닫을게요. 닫는다고 해서 선택된 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창을 닫는다고 해서요. 그리고 나서 이 선택된 것만 따로 쉐이프 파일로 저장을 할게요. 자, 그렇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예, 일단은 세일즈 프라이스 서울 5186 요거에 오른쪽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엑스포트 내보내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두 번째 선택한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하는 겁니다. 포맷은 반드시 as shape 파일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좌표계는 계속 5186이라는 걸 확인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 파일 이름을 다음과 같이 짓도록 하죠. 이 sales price 서울 5186 하고 여기다가 언더바 샘플이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저장된 파일을 지도에 추가가 이제 체크가 됐는지 확인하고 예, 확인 버튼 누르면 자, 다음과 같이 제 화면 기준으로는 약간 이제 고동색 점으로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세일즈 프라이스 서울 5186 요거 한번 꺼볼게요. 원래 레이어 있죠? 예, 예. 지금 35,000개에서 1000개의 점이 선택돼서 이렇게 새로운 쉐이프 파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서울시의 웬만한 지역을 다 커버할 거예요. 이게 어디서 쏠려가지고 선택되는 게 아닌 이상. 여러분도 1000개가 선택되는데 저하고 살짝 다를 겁니다. 살짝 다를 수도 있고 많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서울시 이제 골고루 분포가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원본 자료 있죠. 세일즈 프라이스 서울 5186 요거 가지고는 이제 앞으로 작업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작업창에서 없애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른쪽 클릭해서 예, 레이어 제거하겠습니다. 창에서 없애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1000개 아파트 물건을 대상으로 할 거예요. 35,000개도 엄밀히 말하면 모집단이 아니고 표본이긴 한데 그 중에서 또 다른 표본을 또 만든 거예요. 더 작은 표본을.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 그랬었잖아요. 그 편의시설의 접근성을 이제 구한다고 했죠. 근데 거리를 측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지점 주변, 그 주변에 편의시설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예, 이거를 바탕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측정의 대상이 되는 기준이 되는 그 지점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파트 매매 물건 그 점 기준으로 해서 그 반경은 뭐 정하기 나름인데 좀 편의상 우리는 500m라고 할게요. 조금 더 좀 넓게 설정을 해볼게요. 보행권을 그냥 500m라고 설정을 하고 그 500m 이내에 각종 편의시설이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매매 물건을 중심으로 500m 반경을 그리는 그 작업을 할게요. 여러분들도 2-3주 전에 해봤던 버퍼 분석하는 거 있죠? 그거를 통해서 500m 버퍼를 만들도록 할게요. 어떤 걸 대상으로? 1000개의 점을 대상으로. 그러면 버퍼 또한 1000개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벡터로 가서 지리정보 처리 도구, 그 다음에 버퍼. 그러면 대화창이 다음과 같이 나오고 반드시 입력 레이어가 세일즈 프라이스 서울 5186 샘플이라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리는
이게 미터 단위, 지금 현재 미터 단위라고 되어 있죠. 미터 단위로 500m를 한번 버퍼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실행 그리고 닫기. 다음과 같이 산출물이라는 이름의 이건 임시 파일입니다. 임시 파일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실제로 지금 상당히 많은 이 원들이 살짝 겹쳐져서 표현되어 있죠. 어떤 경우에는 똑같이 동등하게 겹쳐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매매 물건이 한 단지, 아파트 한 단지에 여러 건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점이 다 똑같이 겹쳐져서 정확하게 겹쳐져서 표현되거든요. 그 경우는 이제 물건들도 이렇게 2차원 평면에서는 한 점으로 보이지만 여러 개의 점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버퍼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출물이라는 이 결과물 있죠. 버퍼의 결과물 있죠. 요거를 속성표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 속성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요 NO, 아파트 매매 물건의 고유 아이디만 지금 상태에서는 필요합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을 그대로 가져가도 되긴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좀 불필요한 정보가 되거든요. 괜히 파일 크기만 그냥 키워놓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여러 필드 중에서 요 N5만 빼고 다 지워버릴게요. 필드를. 여러분들 지난번에 예전에도 많이 해보셨겠죠. 필드를 삭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 속성표 자체에 여기 메뉴, 상단 메뉴의 왼쪽 끝에 보면 연필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는 이게 잠겨 있는 상태죠. 요 잠금을 풀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편집이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한번 누르면 편집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편집 모드로 전환시키고, 그러면 몇 개의 어떤 버튼들도 활성화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요 상단 메뉴에 보면 요 아이콘 있죠. 예, 이것도 예전에 여러 번 한 겁니다. 필드 삭제라는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은 메뉴가 뜨고 어떤 필드를 삭제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는 이거 N5 빼고 나머지 시군구, 번지, 본번, 부번 이런 것들 있죠. 다 하나씩 다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드래그 해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뭘 하나 실수로 선택했다, 선택 안 하려고 하는데 했다, 그럴 때 이렇게 하나 딱 다시 한번 클릭하면 선택이 해제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타입 같은 경우는 제가 삭제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 선택을 할게요. NO만 선택 안 되게 하고 나머지 다 선택한 다음에 확인하면 이 NO 필드만 남을 겁니다. 자, 그럼 확인 버튼 누를게요. 자, 다음과 같이 싹 지워졌죠. NO 필드만 남고요. 우리는 지금 이 버퍼의 아이디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걸 저장을 할게요. 편집 내용 저장하고 그 다음에 편집 모드에서 나올게요. 클릭 한번 하면 되죠. 네, 밑작업을 지금 마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버퍼는 지금 산출물이라는 건 임시 파일이니까 혹시 나중에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쉐이프 파일로 저장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른쪽 클릭해서 엑스포트,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이렇게 하고 파일 이름은 여기서 세일즈 프라이스 서울 버퍼, 네, 추가로 모담 500m 이렇게 해도 되겠죠. 세일즈 프라이스 서울 BFFR 500 이렇게 해서 아예 저장을 해 놓을게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임시 파일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울게요. 예, 오른쪽 클릭해서 레이어 제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이 반경 안에 학원 또는 교습소의 밀도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다음에는 이제 학원 서울 5186 이 파일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과 같이 뜨죠.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 각각의 버퍼. 이 각각의 버퍼는 무엇을 의미하죠? 각각의 매매 물건의 위치의 어떤 반경, 500m 반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건 그냥 보행권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보행권 안에 이 학원 및 교습소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확인하는 방법이 우리 교차 영역이라고 여러분 하셨을 겁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교차 영역을 통해서
그 정보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학원 제 화면 기준으로 보라색 점인 거하고 요 레이어하고 요 녹색, 제 화면 기준으로 녹색 이 버퍼하고 서로 교차 영역을 중첩을 하는 겁니다. 클립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클립과 교차 영역의 차이점이 뭐라고 했죠? 클립은 단순하게 대상만 이렇게, 예를 들면 학원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냥 걸러내는 역할만 하는데, 인터섹트, 다시 말하면 교차 영역은 학원, 예를 들어 이 대상, 그러니까 교차되는 대상뿐만 아니라 교차하는 그런 틀 있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버퍼 있죠. 그 버퍼에 정보까지 같이 붙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 아까 아파트 아이디 넘버가 만약에 이게 33이었다. 버퍼가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게 34였고,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반드시 그렇단 건 아닌데, 요게 33번이고, 요게 34번이라고 하면, 이렇게 교차 영역을 하면, 요 33번 안에 들어가는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도 다 출력물로 나오는데,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각각의 여기다가 ID 있잖아요. NO라는 정보가 다 들러붙는 거예요. 여기에 33, 33, 33, 33, 여기는 34, 34, 34, 요것도 34가 되겠죠. 똑같은 개체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좀 이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그 인터섹트를 해볼게요. 교차 영역이요. 그래서 벡터로 가서 지리정보 처리 도구, 그 다음에 여기 교차 영역. 그러면 다음과 같은 대화창이 나죠. 그러면 입력 레이어는 무조건 여기 학원이어야 됩니다. 학원. 그 다음에 중첩 레이어는 무조건 여기서는 세일즈 프라이스 서울 버퍼 500 요거여야 되죠. 그쵸? 그리고 나서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래도 이 버퍼가 1000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은 거예요. 자, 지금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걸 닫고, 잘 보면 여기 교차 영역이라는 결과물이 있죠. 요거는 임시로 저장된 파일입니다. 자, 제 화면 기준으로는 약간 짙은 주황색 아니면 빨간색 요 정도 사이의 색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아까 여기 보시죠. 여기 원래 제 화면 기준으로는 원래는 보라색이었거든요. 그런데 요 보라색 영역에는 요 빨간색 점이 안 보이죠. 예. 교차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아무것도 안 나온 겁니다. 요건 학원 원래 원저래입니다. 요거 한번 꺼볼게요. 예, 다음과 같이 물리적으로는 이 버퍼 영역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선택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중복돼서 선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왕왕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속성 탭을 열어볼게요. 자, 아까 원래 자료가 29,000인가 그랬었잖아요, 개수가. 근데 그거보다 더 많아졌어요. 심지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애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2,280개라는 거예요. 예, 상당히 많죠. 예, 지금 잘 보면 요 앞부분 있죠. 구, type, id, name, 그리고 stnm, enroll, let, learn,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까지는 사실은 학원 서울 5186 요 레이어에 있는 그 속성표에 필드들이잖아요. 이게 그대로 옵니다. 근데 추가로 뭐가 온다? NO. 이거 뭐였죠? 같이 교차할 때 사용됐던 레이어가 뭐였죠? 우리 버퍼. 그래서 버퍼 그 정보예요. 버퍼 있었던 정보예요. 이건 아파트 그 매매 물건의 고유 넘버예요. 아이디예요. 근데 재미난 게 여기 보면 제 화면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하고 또 다를 겁니다. 자, 저는 이제 78번이라는 게 여러 번 나와요. 이렇게 잘 보세요.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요거를 한번 정렬해 볼게요. NO를 가지고 정렬을 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여기 필드 이름에다 클릭만 하면 다음과 같이 정렬이 되죠. 지금 78이라는 게 이게 아파트 매매 물건 하나인 거잖아요. 서울특별시 무슨 구 무슨 동에 있는 무슨 아파트에 몇 층에 있는 어떤 특정 물건이었잖아요. 요 78번 한번 보고 여기를 한번 가볼게요. 컨트롤 J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거를 좀 투명하게 해볼게요. 세일즈 프라이스 서울 버퍼 있죠. 이 부분을 한번 투명하게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불투명도를 한 20 정도 주고
확인을 누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NO가 78만 한번 제가 딱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잘 보면 78번, 그러니까 여기 이 각각의 학원이 어디에다 걸리냐면 여기 78번이라는 그 아파트 매매 물건이 위치한 곳, 거기에 이게 포함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47개가 선택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엄밀히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쪽 지점 있죠. 여기 지금 요거를 좀 위로 올릴게요. 세일즈 프라이스. 그리고 요걸 좀 더 세일즈 프라이스 서울 요거로 한번 보기 편하게 한번 바꿔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요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런 별표로 만든 게 아파트 매매 물건, 개별 아파트 매매 물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요 별 있죠. 요게 78번이에요. 잘 보면 여기에도 버퍼 하나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요 안에 들어오는 이 모든 점이 왜 선택이 됐으면 노랗게 표현이 되는데 왜 이 점들에서는 왜 노랗게 표현이 안 되죠? 라고 물어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 점들 밑에도 여러 개의 점들이, 동일한 점들이 겹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잘 보면 예를 들어 이 점 있죠. 이 점은 여기 아파트 단지에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이 단지가 아니고 요 매매 물건 요 주변에 요 반경 안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아파트 매매 물건 요 중심으로 500m 반경 안에도 이게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이 아파트 물건의 반경 500m 반경 안에도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는 3개의 점이 중첩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넘버 78 여기 요 매매 물건 기준으로 똑같은 정보인데 요 각각 이 다른 물건들에도 똑같은 정보가 할당된 거예요. 그래서 3개가 더 만들어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똑같은 예를 들면 이게 무슨 영어 학원 홍길동 영어 학원이라는 데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홍길동 영어 학원이라는 게 한 개가 있었는데 요렇게 중첩을 했을 때 요 버퍼 3개하고 중첩이 된다 그러면 각각의 버퍼의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하나에다 받는 게 아니고 행 하나에다 받는 게 아니고 객체를 또 만들어요. 3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1개가 아니고 3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이 개수가 엄청 많은 거예요. 원래 본래 개수도 학원 교수도 전체 개수가 한 2만 아까 2만 몇천 개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훌쩍 넘어서 72,000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가려져 있는 겁니다. 똑같은 게 이제 반복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반대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요거를 지금 선택한 거 해제를 해볼게요. 여기 일단은 교차 영역으로 다 해놓고 여기다 선택한 거 지울게요. 이렇게. 그 반대로 그럼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더 편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 점 아까 말했던 이 점 있죠. 이 점은 버퍼가 몇 개가 지금 있나요? 지나가나요? 요 매매 물건 기준의 버퍼 그리고 요 매매 물건의 버퍼 적어도 보이는 거로는 3개가 지금 지나가잖아요. 요 학원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만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액면상으로는 한 개처럼 보이지만 이게 한 개가 아닐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속성표로 가서 교차 영역 가서 여기서 선택된 게 뭐예요? 3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잘 볼게요. 모든 피처가 아니고 선택한 피처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아까 78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있었고 35249 아이디가 35278 요게 78 아이디가 그리고 요 이 두 개 매매 물건이 각각 35249 35249 35278 이렇다는 겁니다. 이거 일일이 다 확인 안 해볼게요. 이제 개념이 이제 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즉 인터섹트 교차 영역을 하면 이렇게 필드의 개수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경우에는 객체가 더 생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객체가. 다만 달라지는 게 이 필드의 값이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한번 좀 어떤 특징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선택한 거 반드시 해제할게요. 해제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확인차 해봤다면 다 해제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일단 교차 영역이라는 거 지금 이렇게 확인했고요. 지금 그리고 요것도 임시로 저장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잘 보면
우리가 사실은 요것도 좀 한번 손을 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아이디, 매매 물건 아이디를 중심으로 개수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학원의 개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8이라는, 제 화면 기준으로 이 78이라는 아파트 매매 물건 있죠. 그 지점 주변 500m에는 학원이 몇 개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개수만큼 47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500m 반경 안에. 그렇죠? 이 숫자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다음 작업으로 갈게요. 요거는 이제 기초 작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고 싶었던 건 뭐냐면, 뭐 학원의 규모까지 좀 다 고려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 인롤이라고 있잖아요. 수강생 뭐 규모, 이것까지 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 더 할 필요가 있죠, 나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한 정보로서 요게 또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정보들은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목표하는 작업에는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좀 이 안에 교차 영역이라는 요 결과물에서 좀 필드도 좀 삭제를 좀 할게요. 예, 일단은 요 선택한 거 지울게요. 여기 보면 여기 레이어에 있는 모든 피처를 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일단 이렇게 선택한 걸 해제해 놓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필드를 제거하는 건데, ID 그리고 enroll 그리고 NO 이 정보만 놔두고 나머지는 지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편집 모드로 가서 필드 삭제하는 거 할게요. 구 필요 없고, 타입 필요 없고, name, street name, let long 요 6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지울게요. 확인. 그럼 좀 시간이 걸립니다. 7만여 개라서 개체 수가요. 자, 다음과 같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3개로. 이제 이거는 ID, enroll. 요건 ID는 그 학원 ID 말하는 거고, enroll은 이제 교습생 수, NO는 아파트 단지. 그 정보가 들러붙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남겨두고 저장하고 여기서 편집 모드에서 나올게요. 그리고 지금 이거 교차 영역은 임시 파일이니까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름을 뭐 학원 그리고 서울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 정보로 언더바하고 and 그리고 아파트 넘버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좀 구분할 수 있겠죠. 이게 인터섹트의 결과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 확인. 그러면 아까 그 점이 지금 색깔이 바뀐 거 보이죠? 임시 파일이 로컬 폴더에 저장이 됐습니다. 쉐이프 파일로요. 자, 그럼 이제 일단은 기초 작업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차 영역 요 작업을 학원의 대상으로 하는 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필요한 레이어는 이제 없애버리도록 할게요. 요 학원 요거 우리 결과물도 없앨게요. 요것도 필요 없습니다. 요거 하고 교차 영역 학원 서울 5186 있죠? 요거 요 3가지는 이제 우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레이어 제거할게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할 작업은 똑같이 교차 영역 분석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교차 영역 대상이 되는 게 뭐냐면 역시 지하철역입니다. 지하철역 포인트 쉐이프 파일하고 어떤 거? 요 아파트 500m 반경 있죠? 요 버퍼하고 교차 영역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벡터로 가서 그 다음에 지리정보 처리 도구로 간 다음에 교차 영역입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대화청에서 입력 레이어는 뭐가 돼야 되냐면 서브웨이가 되겠죠. 서브웨이 서울 5186이 돼야 되겠고, 중첩할 레이어는 중첩 레이어는 세일즈 프라이스 서울 버퍼 500 요거 폴리곤 있죠. 요렇게 선택을 하고 바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교차 영역에 다음과 같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 이제 그 지하철역 이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하고 이게 지금 제 화면 기준으로는 이게 서브웨이 아래쪽에 있어서 깔려서 안 보이는데 이걸 내려볼게요. 제 화면 기준으로 이렇게 약간 녹색의 점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서브웨이 서울 요거는 이제 원래 제 화면 기준으로는 갈색이죠. 그러니까 교차 영역 결과를 이걸 좀 색상을 좀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다음과 같이
그 버퍼에 이게 이제 전 지하철역이 이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뒤에 들어가는 것만 이렇게 따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기 서브웨이 서울 원래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없애도록 할게요. 예, 지울게요. 이제는 끝났으니까 레이어 제거하고. 어떤 아파트 매매 물건은 없어요. 예, 제가 보니까 위치가 이렇게 지하철 관점에서 볼 때는 위치가 좋은 건 아니죠. 이런 데들도요. 예, 요런 물건들. 아마 학원도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제 화면 기준으로는 웬만한 그 버퍼, 제 화면 영역 안에서는 학원이 있었는데 어떤 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요. 뭐, 근데 장담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 교차 영역 한번 열어볼게요. 그 속성 테이블요. 역시 아이디, 스테이션 코드, 라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제 다운로드 받은 CSV 파일에 있었던 거, 예, 그 내용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뭐 똑같습니다. 아까하고.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는 우리가 이게 뭐죠? 이제 지하철역의 개수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NO 해가지고 뭐 78번 예를 들어서 그 78번 물건 주변에는 지하철역이 2개가 있다. 500m 반경 안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존재만 있으면 돼요. 사실 나머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속성 정보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냥 놔두고 작업해도 되는데 파일 크기도 커지고 막 그래서 좀 불필요한 거는 좀 여기서 작업용으로 다 삭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편집 모드로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필드 제거하는 거, 필드 삭제하는 거 요 클릭해서 그래서 불필요한 필드를 제거를 하는데 여기서는 스테이션 아이디를 놔둘게요. 스테이션 코드 지울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리트 애드레스 그리고 저 라인 그 다음에 영명을 그냥 놔둘게요. 그리고 지번 그리고 위도 경도 지우고요. NO 그 매매 물건 정보는 반드시 있어야겠죠. 예, 이거 필요합니다. ID 스테이션 네임 요거죠. STN, NM 요거하고 NO 요 세 가지만 놔두고 나머지 다 지울게요. 다음과 같이 좀 정보를 남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저장하고 요거 편집 모드에서 나올게요. 자,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교차 영역이라는 임시 파일을 이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레이어 이름을 다음과 같이 하죠. 여기 서브웨이 서울 5186 요 뒤에다가 언더바 n 언더바 apt no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저장. 그러니까 지하철역하고 뭐 아파트 넘버가 추가가 됐다. 물론 객체 개수도 늘어났어요. 그쵸?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한번 저장해 볼게요. 다음과 같이 저장됐고요. 작업 끝났습니다. 지하철역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제 불필요합니다. 서브웨이 서울 5186N 아파트 넘버 요거하고 교차 영역 이렇게 요것도 제거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할 작업 또한 교차 영역 분석입니다. 아파트 매매 물건 주변 500m 반경 내에 버스 정류소, 버스 정류소 개수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전처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있죠? 요 버스 스탑이라고 있잖아요. 요거 이 레이어하고 버퍼 그 아파트 매매 물건의 버퍼 요거하고 요 버스 정류장 요 포인트하고 교차 영역 분석을 하겠습니다. 먼저 벡터로 가서 지리 정보 처리 도구 교차 영역이죠. 예. 그리고 입력 레이어는 뭐가 될까요?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이거 잘 확인해 가면서 해야 돼요. 버스스탑 서울 5186 요거죠. 그 다음에 중첩 레이어는 이건가요? 아니죠. 세일즈 프라이스 서울 버퍼 500.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실행시키고요. 요거는 이제 버스 이 객체들이 되게 많아서 조금 아까 거보다는 좀 이제 느리게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1000개 샘플 가지고 해서 망정이지 원래 자료 그대로 썼으면 사실 시간이 걸려요. 일단 작업이 다 끝났고요. 닫고. 자, 교차 영역은 제 화면 기준으로는 약간 회색, 진한 회색으로 바뀌었네요. 여기서 아까 같은 작업을 또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는 일단 이 버스스탑 서울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일 다 끝났고요. 요거는 제거하고. 자, 교차 영역 결과의 속성 테이블을 열게요. 다음과 같이 나오고요. 우리는 여기서 아까와 같이 필드명들이 다 필요 없어요.
예, 필요한 것만 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좀 남겨놓고 필드들을 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집 모드 들어가고 필드 제거, 필드 삭제를 할게요. STTNNO는 남겨놓습니다. STTNNM 요거 네임은 지울 거고요. XY 지우고 STTNTY 그리고 필드 8 요거 지우고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남는 거는 STTNNO고요. 그 다음에 NO 이 두 개 필드만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확인. 이것 또한 개수가 많아서 벌써 94,844개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다행히 빨리 끝났네요. 이렇게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요. 그리고 편집 모드에서 나오겠습니다. 자, 이 창 끄고 그 다음에 이 교차 영역 요것도 임시 파일이니까 아예 쉬프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엑스포트하고 다음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제가 다음과 같은 건 다 확인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에즈리 쉐이프 파일이어야 되고 뭐 좌표 계감 이렇게 된다. 뭐 별다른 게 뭐 바꾸고 싶지 않다면 이렇게 놔둬도 됩니다. 자, 파일 이름은 자 여기서 버스탑 있죠? 버스탑 5186 여기다가 그냥 추가로 언더바 n end라고 할 때 그냥 그렇게 해서 n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넘버 이렇게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새로운 쉐이프 파일이 이제 얹어졌고요. 여기 QGIS에 이제 우리가 할 작업이 여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 결과물도 다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버스탑 서울 5186 n APT 넘버 요거하고 교차 영역 있죠? 요거 두 개 선택해서 이 창에서 지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른쪽 클릭해서 레이어 제거. 자, 다음으로 또한 역시 교차 영역 분석을 진행하고요. 실질적으로 교차 영역 마지막 작업입니다. 버퍼 있죠. 500m 버퍼를 가지고 교차 영역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교차 영역 그 대상이 되는 거는 요거 있죠. vegetation and water. 그러니까 녹지 및 수변 공간 요 정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 화면에서는 지금 회색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색깔만 좀 바꿀게요. 뭐 큰 의미는 없는데 다음과 같이 바꿨고요. 약간 이제 위에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기 쉽게 한번 밑으로 내려볼게요. 레이어를 가장 아래로요. 수변 및 녹지 공간하고 요 아파트 그 매매 물건, 개별 물건 기준으로 반경 500m 이 영역과의 교차 영역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예를 들어 이 경우는 요쪽 부분은 이제 결과물에 포함되진 않겠죠. 무조건 이거 그리고 또는 이제 이거 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겠죠. 교차 영역 중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린 여기서 속성 테이블을 열어보면 제가 이거 제공할 때 다 융해를 해놨어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값 하나만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객체 한 덩어리고 그냥 이게 한 덩어리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영역 있죠. 요 영역은 지금 버퍼가 지금 두 개가 지나가잖아요. 이런 버퍼, 이쪽 버퍼.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잘라내지면 분명히 이게 두 개가 될 겁니다. 요렇게도 한번 교차되고 요렇게도 한번 교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기 개수가 두 개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아파트 넘버가 있잖아요. 여기에 갖고 있었던 각각의 아파트 넘버가 각각 잘려진 부분에 할당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어쨌든 결과물은 이제 아까와 다르게 이제 폴리곤으로 나타날 겁니다. 역시. 폴리곤하고 폴리곤을 교차 영역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와 같은 작업을 할게요. 벡터로 가서 지리정보 처리 도구, 그 다음에 교차 영역. 그리고 입력 레이어는 반드시 이 vegetation 요거여야 됩니다. and water 요거고, 중첩 레이어는 sales price 서울 버퍼 요거죠. 그래서 바로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처리가 됐습니다. 이제 창을 닫고요. 그러면 좀 뭔가 좀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면 이제 교차 영역 부분이 이제 제 화면 기준으로는 노랗게 이제 표현이 됐고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볼게요. 속성 테이블 열어보면 아까 녹지 자체는
그냥 한 덩어리였어요. 객체가 하나였어요. 레이어 하나당 객체가 한 개만 활동됐어요. 덩어리로 하나 딱 있었고, 그게 1000개의 버퍼, 이 원을 만나서 잘게 쪼개진 거예요. 쪼개지고, 그리고 쪼개진 부분에 그 해당 중첩이 되는 버퍼의 정보가 들러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개의 녹지가 991개의 조각으로 나뉜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옆에 보면 넘버, 아파트 이름 이렇게, 아파트 아이디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작업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왜 이거를 하냐면, 이 반경 기준으로 왜 중첩을 했냐고 하면, 이 500m 반경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녹지의 면적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렇죠? 지금 이미 이게 다각형으로서 어떤 오류가 없는 그런 다각형이기 때문에 면적은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계산하는 법은 옛날에도 배우셨겠지만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쪽 메뉴 주판처럼 보여지는 아이콘 있죠. 요거는 필드 계산기라고 하죠. 이 필드 계산기를 통해서 면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 계산기를 열어보면 다음과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새로운 필드라는 생성이라는 부분에 이제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산술 필드 이름을 green하고 언더바 m2라고 할게요. 그리고 표현식이 뭐라고 했죠? 달러 표시하고 에어리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새로운 이 이름 green 언더바 m2라는 이름의 필드가 생기면서 동시에 각각의 그 도형 객체의 면적이 구해집니다. 다음과 같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78이라는 그 아파트 매매 물건 그 주변으로 반경 500m에 들어가는 수변 및 녹지 공간의 면적은 55,266 제곱미터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거를 구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요거 이제 선택한 건 좀 해제할게요. 선택 해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편집 모드에서 나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속성표 작업을 끝냈고요. 이 교차 영역은 임시 파일이니까 쉐이프 파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포맷은 에즈리 쉐이프 파일, 그리고 좌표계는 APSG, EPSG 5186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Vegetation and Water 서울 5186 요 뒤에다가 이 이름에 좀 첨가를 하는 거죠. 첨부를 하는 거죠. N 하고 APT NO 이렇게. 예. 그리고 확인. 예. 그러면 이제 파일로서 지금 레이어가 지금 생성됐고 여기 다시 불러와졌습니다. 자, 이제 기초 작업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 부분들은 다 지우셔도 좋습니다. 예. 아니면 이 맵 자체를 그냥 꺼버려도 됩니다. 예. 저장하지 않고요. 예. 자, 지금까지 교차 영역 기능을 통해 가지고 아파트 반경 500m 버퍼하고 기타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과의 중첩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결과물들을 쉐이프 파일로 저장을 했었죠. 교차 영역 결과물들, 쉐이프 파일들별로 각각의 속성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속성표를 R 스튜디오로 불러와서 기본적으로 이제 요약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요약 작업이요. 요약 작업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버퍼 있었잖아요. 버퍼. 그쵸? 그 버퍼가 우리 1000개 그 아파트 매매 물건 기준으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각의 아파트 매매 물건에게는 아이디가 부여되어 있죠. 그러니까 NO라는 이름으로요. 그쵸? 그래서 교차 영역을 한 결과물들을 보면 NO가 중복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학원하고 아파트 반경 그 레이어 교차 영역 결과물을 보면 어떤 특정 아파트 단지 기준으로 그 아파트 단지 기준으로 속해 있는
그 영역 안에 속해 있는 학원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n개가 있다고 하면 그 n개를 n개로 다 표현되는 게 아니고 행의 기준으로 n개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단 하나의 아파트 넘버 하나로 요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학원의 개수로 요약이 되는 거겠죠. 학원 그 아파트 고유 번호가 78인데 78이 7번 반복되어서 나왔다라는 것은 그 경우에는 그 아파트 고유 번호 78번 그 주변 반경 500m 안에 학원이 7개가 있다라는 얘기와 같겠죠. 그렇죠. 그게 교차 영역의 결과물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거는 분석을 주택가격 분석의 단위를 각각 개별 아파트 매매 물건 단위로 하는 거잖아요. 각각 매매 물건 단위로 거래된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격뿐만 아니라 변수로서 그 각각의 매매 물건을 기준으로 반경 500m 안에 학원의 개수, 그러면 숫자 하나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교차 영역 결과물이 어쨌든 쉐이프 파일로 저장돼 있잖아요. 근데 그 쉐이프 파일을 잘 보면 속성표를 저장하는 확장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다? dbf라는 확장자를 갖고 있는 파일이에요. 이름은 똑같은데 그 쉐이프 파일 이름과 똑같은데 여러 개 확장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 중에 .dbf라는 확장자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속성표, 여러분 QGIS 같은 데서 보면 속성표 있죠. 그 표의 정보를 담아둔 그 파일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bf가요. 그래서 .dbf 파일을 여기 R로 불러와서 이것 또한 표로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는 거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각각의 편의시설들 그거 단위로 다 표를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 학원하고 아파트 반경 500m 반경 레이어고 교차 영역의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쉐이프 파일에 dbf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CSV 파일은 이제 어떠한 추가적인 패키지가 필요 없이 불러올 수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dbf 파일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추가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그 dbf 파일을 불러오는 명령어는 read.dbf라는 명령어인데 그 명령어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패키지를 추가로 여기다가 설치를 하고 설치한 다음에 라이브러리로 불러와야 됩니다. 그 작업부터 먼저 할게요. 거기에 필요한 작업이 뭐냐면 우선 이제 필요한 패키지를 이제 설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1회만 설치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한번 설치하고 계속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어떤 어떤 패키지냐면 우선 이제 패키지 설치하는 함수는 이거죠. install.packages죠. 그리고 요 괄호 안에 다운표를 하고 foreign 패키지가 일단은 장착이 돼 있어야 되고 매번 할 때마다 불러와 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패키지부터 설치를 할게요. 자, 지금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젠 앞으로 더 이상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기록으로만 남겨놓을게요. 요 앞에다가 샵 넣어가지고 벤치마크 넣어가지고 더 이상 이거 작동 안 하게끔 할게요. 스크립트 창 있죠. 요거를 저장하십시오. 아무데나 괜찮습니다. 여기에다가는 써머리 하고 홍길동 이렇게 하세요. 학생 이름, 본인 이름 이렇게 써서 이거 나중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제출물로요. 자, 서머리 그리고 자기 이름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oreign 패키지를 불러오기. 이건 매번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항상 하셔야 돼요. 이 작업은 라이브러리로 불러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아까 설치했던 패키지 foreign 자동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고 요거 실행시키는 방법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컨트롤 엔터입니다. 이거 아까 인스톨 패키지도 아까 그거 실행하려면 컨트롤 엔터를 눌러야지 실행이 됩니다.
예, 라이브러리.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작성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불러와진 거예요. 이제는 이제 dbf 불러오는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거, 학원하고 아파트 반경 500m 교차 영역 결과물 쉐이프 파일에 예, 속성표 불러오기,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그 dbf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dbf를 불러오는 dbf 파일을 불러오는 이제 함수 또는 명령어는 read.dbf라고 합니다. 예, read.dbf. 근데 이거 잘 보면 요 용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파일, 요게 뭐냐면 파일 경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콤마하고 옵션 중에서 as.is는 false. 요거는 뭐냐면 그 자료 그대로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변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dbf가 예를 들면 팩터로 바뀐다거나, 이제 팩터가 뭔지는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자료 변환이 있으면 나중에 분석할 때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as is false라고 또는 as is f라고 해도 이렇게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 나와야 될 거는 그 내가 불러오려고 하는 dbf 파일의 경로, 전체 경로, 그리고 .dbf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dbf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요 안에다 그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좀 이따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불러와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와서 임시로 저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데이터 세트 이름을 A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 화살표 모양으로 해주면 불러와서 그 외부 파일을, dbf 파일을 불러와서 A1에 할당해라. 그러니까 A1이 곧 그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파일 경로를 불러오려고 하는 파일의 경로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as is, 예, 자동 완성되죠. 요거는 false라는데 그냥 대문자 F로만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이름 포함해서 파일 경로를 쓰려면 어쨌든 윈도우 기준으로는 드라이브 명을 써야 된다. 이렇게 C하고 뭐 이렇게 C 한다거나, 저의 경우는 D 드라이브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파일명이 학원 아파트 반경 500m 교차 영역 결과물 쉐이프 파일 이름이 학원 서울 5186 aptno 이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파일 이름하고 불러오려는 파일 이름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초치 하나라도 틀리면 안 불러와져요. 에러가 생깁니다. 제 컴퓨터 기준으로는 제가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 파일 이름 복사해서 그냥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뒤에 확장자 붙여 주십시오. .dbf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파일 경로는 여러분에 맞게, 예, C 드라이브면 뭐 C 하고 땡땡 이렇게 콜론하고 하시고, D 드라이브면 이렇게, E 드라이브면 E, F 드라이브면 F 이런 식으로요. 반드시 본인의 컴퓨터에 맞게, 그리고 파일 경로에 한글이 개입되지 않도록 좀 그런 경로를 좀 피해 주십시오. 예, 다른 폴더에다가 좀 저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제 파일의 풀 경로를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안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그 파일 경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틀림없이 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잘 기입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이 명령어를, 요 코드를 실행시키도록 할게요. dbf 파일을 불러와서 A1에 저장해라, 데이터셋으로. 그래서 여기 제 화면 기준으로는 8번째 라인, 여기에다가 커서를 놓고 컨트롤 엔터. 그러면 요 콘솔장에서 아무런 에러 없이 잘 불러와지게 됐습니다. 여기 오른쪽 상단에 environment 환경창에 보면 A1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잘 보면 72,280 OBS, 그러니까 72,280개의 개체들이 있는 거고, 그 중에서 3개의 변수가 있다. 이거는 굳이 행과 열로 표현하자면 행의 개수는 72,280개고 열의 개수는 3개라는 겁니다.
예, 필드의 개수가 3개. 아까 우리가 어떤 작업했는데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속성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A1이라는 거. 그러면 예, 아까 우리가 작업했던 결과물의 속성표하고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는 아까 학원 아이디였고, 인롤은 그 학원 수강생들 정원, 예. 그리고 NO는 뭐라고 했죠? 아파트 단지, 예, 아파트 단지의 고유 번호라고 했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여러분 거하고 제 거하고 좀 다를 거예요. 여러분 거하고 제 거. 왜냐하면 애초에 수만 개의 아파트 매매 물건에서 랜덤하게 1000개를 뽑은 거잖아요. 랜덤하게. 그래서 여러분 거하고 제 거하고는 개수는 같을 거예요. 그 아파트 단지 샘플로 한 개수는 같아도 선택된 개체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교체 영역의 결과물의 개수도 여러분 다를 겁니다. 저하고. 어쨌든 그 필드의 개수는 똑같아야겠죠. 저하고. 요거는 유지가 돼 있어야 돼요. ID, enroll, 제 작업을 그대로 잘 따라오셨다면요. 자, 그리고 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제 화면 기준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이제 한번 정렬해 볼 수도 있어요. 요 화면상에서 NO를 기준으로 정렬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도 본 것처럼 78이 먼저 나옵니다. 78하고 이게 상당히 여러 개. 그때 제가 알기로는 40 몇 개가 있었죠. 예. 40 몇 개가 이렇게 반복돼서 나옵니다. NO는. 근데 반복되지 않은 건 뭐죠? 이 학원 아이디하고 학원 각 학원별 그 숫자, 예. 그 등록 인원 숫자는 이거는 반복되지 않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에노 있죠. 예, 이 에노로서 이걸 요약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로서 이 값들을 요약하고자 한다는 얘기는 각각의 행 있잖아요. 행. 예. 행 하나의 아파트 고유 번호 하나만 갖겠다라는 거예요. 중복 없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경우 78번 있잖아요. 요거 아이디가 78번인 매매 물건의 경우는 78번 한 번만 나와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에서는. 대신 또 하나 이 옆에 붙는 정보는 이 얼마나 반복됐는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까 40 몇 번 반복된 거잖아요. 그러면 NO는 78번. 여기선 지금 약간 좀 버벅거려서 컴퓨터가 어쨌든 안 보이긴 하는데 다시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반복 없이 하나로 하는데 대신 개수를 옆에다 적어라 라는 겁니다. 예. 빈도수. 그러니까 40 몇 번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곧 뭐다? 학원의 개수가 되겠죠. 그렇죠? 78번이라는 아파트 매매 물건 주변 500m 안에 이런 아이디를 갖고 있는 학원, 이런 아이디를 갖고 있는 학원, 이런 아이디를 갖고 있는 학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번 반복됐죠? 40 몇 번 반복된 겁니다. 그러면 이 개수만 하면 학원 개수가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자료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필드 중에서 그 아파트 매매 물건을 대표하는 필드가 NO라고 했죠. 그래서 그 아파트 아이디 별로 빈도수를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약하는 것 중에서 이제 빈도수를 이제 찾는 거, NO에 해당되는 값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쭉쭉 있었잖아요. 78이라는 것도 그냥 홀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고, 어떤 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 반복되는 개수를 구하는 방법, 그거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약한다라는 의미에서 aggregate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리고 용법은 어떤 거를 요약하냐라는 거예요. 어떤 거. 그래서 아까 A1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변수를 써줘야 돼요. 요약하려고 하는 변수. 달러 표시를 씁니다. 반드시 여기 그 데이터셋, 아까 불러왔던 데이터셋, 아까 표 형식이었죠.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 표에다가 바로 뒤에 달러 표시하고 변수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아까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아이디도 있었죠.
또는 enroll 이제 그 이름이 똑같아야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달러 표시를 하면 이게 자동 완성이 돼요. id, enroll, number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로 해도 되고 요거 해도 상관없습니다. 빈도수를 구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냥 enroll로 해볼게요. enroll. 예. 이게 몇 번 반복되냐. 예.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컴마로 해서 구분을 해주고 이걸 반드시 따르셔야 됩니다. 띄어쓰기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띄어쓰는 게 좀 보기가 더 편하니까 예,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옵션을 어떻게 넣어주냐면 by라는 옵션을 넣어줍니다. by 아시겠죠? 뭐뭐를 기준으로 요약하라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는 표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list라는 이름을 써야 되고요. 이건 반드시 이걸 이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그리고 컴마하고 대문자입니다. fun, fun, 펑션의 약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요약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여러 개가 있으면 요약하는 방식이 다양하죠. 다양한 값을 다 합쳐버리면 하나의 값으로 요약이 되잖아요. 합계라는 것도 요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 뭐 여러 개 값 중에서 평균을 내서 하나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 개의 값을 하나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최소값을 구한다거나 최대값을 구하는 그런 행위도 요약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최대값, 최소값, 뭐 합계 또는 빈도수 그렇죠. 그냥 개수만 나열되는 거. 예. 개수만 표현하는 거. 그것도 요약하는 방식 중에 하나죠. 값이 7개가 있는데 그냥 그 값이 몇 개인지만 세가지고 취하는 것도 요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방식으로 요약할 것이냐라는 게 fun이에요. 예, 펑션의 약자예요. 우리는 빈도수라서 빈도수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쓰면 됩니다. 만약에 합계라고 하면 sum이라고 쓰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빈도수인데 빈도수는 그냥 여기서는 length라고 합니다. length.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어떤 거를 기준으로 요약한다고 했죠? by. 리스트 안에는 뭐가 되냐면 아까 기준이 되는 변수 있죠? 그걸 써주면 돼요. 어떤 거를 기준으로 쓴다? NO. 아까 아파트 아이디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물이 아까 78이 뭐 40 몇 번 반복됐잖아요. 근데 78이 한 번만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어떤 숫자가 붙냐면 개수. 요 enroll이라고 하는 필드 값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 값들이 몇 개가 나왔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합치는 게 아니고 개수를 말해주는 거죠. 그쵸? 40 몇 번 반복됐으면 40 몇 번 나왔으면 이 값을 바탕으로 그럼 값의 개수만 세어서 옆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게 기준되는 변수 by입니다. 예, by하고 반드시 list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변수, 기준되는 변수를 써주면 됩니다. 그게 뭐냐? 반드시 이 근데 데이터셋 이름도 같이 따라가야 돼요. A1하고 달러 표시하고 여기 보면 NO 있죠. NO. 요걸 기준으로 요약할 것이다. 근데 요렇게만 하면 요약해서 출력만 하라는 거예요. 출력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보죠. 학원 이렇게 할게요. 학원 APT 이렇게 할게요. 아파트 기준으로 이름을 이렇게 제가 지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줘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알아보기 쉬우니까. 학원의 요약 정보 또 하나 요약할 게 또 하나 있어요. 학원 아파트 1이라고 할게요. 요걸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요걸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여기다가 커서 갖다 대고 여기다가 컨트롤 엔터를 쳐 볼게요. 자, 에러 없이 뭔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환경창에 보면 아까 여기 hwk.apt1이라고 되어 있죠. 잘 보세요. 이게 생성됐어요. 표가 생성됐습니다. 996 OBS of 2 variables라고 하죠. 행의 개수는 996개. 그리고 열의 개수는 2개인데 한번 어떤 표현인지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결과물과 저의 결과물은 다를 겁니다. 근데 적어도 이거는 1000을 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원이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각각의 아파트 단지별로 그 반경 안에 학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요약되면 최대로 해봤자 1000개가 되겠죠. 모든 아파트 안에 최소 1개씩 있다고 하면 요약되면 1000개 자료가 나오겠죠.
근데 어떤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학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000개 이하가 되겠죠. 요약이 된다고 하면. 그렇죠? 저는 그런가 보네요. 지금 제 경우는 966개의 아파트 단지에는 학원이 존재해요. 근데 나머지 4개 아파트 단지에는 학원이 존재하지 않아요. 몇 개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4개 아파트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표현이 안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잘 보면 그룹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룹 1. 이게 뭐냐면 아파트 단지 아까 우리 넘버 있잖아요. 그거예요. NO였어요, 이게 사실. 그래서 아까 78이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그 78 기준으로 인롤이라는 값이 47개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학원이 47개가 있다라는 거 같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제 컴퓨터 기준입니다. 여러분 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랜덤하게 선택한 거였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게 아파트가 아니고 아파트 매매 물건 고유번호 126 그 물건 주변 500m 주변에는 29개 학원이 있다. 학원 및 교습소가 있다. 이렇게 정렬이 된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요 테이블 다시 끌게요. 여기. 예. 다시 스크립트 창으로 갈게요. 지금 그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파트 넘버 기준으로 요약을 할 겁니다. 근데 빈도수가 아니고 학원 정원 총수, 예, 이렇게 할게요. 아까 린롤이 그거였잖아요. 각각 학원의 정원을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그거를 다 합쳐서 그거로 한번 볼게요. 예, 주변 500m 반경 안에 존재하는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또는 그렇죠. 학생들의 총수를 바탕으로 또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요거를 싹 복사를 해서 한번 써볼게요. 예, 약간 좀 이거를 학원.아파트2라고 할게요. 그리고 애그리게이트 요약하는 건 맞는데 인롤이라는 값을 요약하는 거예요. 이번에도요. 그쵸? by list 하고 요건 똑같아요. 아파트 단지 고유 번호로서 요약을 해라. 그런데 펑션이 빈도수가 아니고 총 합계예요. 합계. 그러니까 인롤이라는 값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합친 거예요. 값의 개수가 아니고 값을 다 합친 거. 그러면 뭐다? sum. 네,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시키면 어떻게 한다? 컨트롤 엔터. 해당 라인에다가 커서 갖다 놓고 다음과 같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996개하고 이거 똑같아야겠죠. 그렇겠죠. 다만 값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또한 역시 그룹.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x라는 값이 달라요. 지금. 자, 그리고 참고로 요 아파트 1 요것도 열어볼게요. 자, 똑같이 78인데 요건 47이었죠. 요건 랭스예요. 예, 그 빈도수. 47개 학원에 있었던 거고 아까 요거 새로 생성된 거 학원.아파트2 근데 78 똑같은데 와 이게 15,256 학생 총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 요거는 이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참고로 요거를 뭐라고 하죠? 예, 필드 이름이라고 하죠. 또는 헤더. 예, 필드 이름들을 좀 바꾸고 싶어요. 자, 그룹 1 요거 그룹 1은 그대로 갈게요. 이제 이거는 똑같이 그룹 1이라고 안 하고 아파트 단지 번호로 바꿔 볼게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여기에 좀 한 칸 내릴게요. 그리고 똑같이 이름 바꾸는 거, 예, names라고 합니다. 어떤 거? 학원, 아파트 1, 예, 요거죠. 요거에 아까 변수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또는 필드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따라하세요. C 하고 소문자 C입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리고 아까 2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2개의 변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순서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큰 따옴표로 열고 닫고 하고 그 사이에다가 그냥 NO라고 할게요. 아까 그대로 그냥 유지할게요. 그리고 컴마에서 이렇게 좀 구분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프리크라고 할게요. 예. 아니면 이렇게 하죠. 학원하고 점하면 안 됩니다. 예. 프리크. 예. 빈도, 개수. 이렇게 해서 요 부분 지금 제 화면 기준으로 13번째 라인 여기만 실행시킬게요.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아파트 2 이거는 학원 정원 총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름을 좀 바꿔줄게요. 그 필드 이름을요. names하고 학원 apt2 하고 똑같이 C하고 아까 그룹 1이었잖아요. 걔는 똑같이 NO라고 써줘야겠죠.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쓰세요. HWK 그리고 enroll 이렇게 할게요. 예. 이렇게 해서 요거 실행시키고 자, 그러면
변한 거는 이제 이름일 거예요. 요거 한번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다음과 같이 바뀌었죠. 학원 프리크, 그리고 아파트 2 요거 볼 때 NO는 그대로죠. 그리고 학원 인롤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바꿔줄게요. 요거 창 닫을게요. 자, 다음으로 이제 지하철역하고 아파트 반경 500m 교차 영역의 결과물 있었지 않습니까? 그 쉐이프 파일 있었잖아요. 그거의 속성표를 불러올게요. 불러오고 나서 A2라는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그 데이터셋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A2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화살 표시하고 read.dbf 아까 똑같죠. 그리고 여기 이 함수 안에 요 괄호로 둘러싸인 이 안에다가 as is라고 그리고 false라고 F라고 대문자 F로 집어넣고요. 요 앞부분의 옵션에는 우리가 불러오려고 했던 dbf 파일 있죠. 여기 survey 서울 5186N 아파트 넘버 .dbf 그리고 여기 풀 경로를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아직 안 넣었고요. 여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넣으란 얘기입니다. 저는 제 파일이 D 드라이브에 있어서 이렇게 쓴 건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로를 잘 찾아서 여기다 적어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뭐 다음과 같은 거고 지금 뭐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거를 실행시킬게요. 예, 컨트롤 엔터 눌렀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A2라고 돼 있죠. A2라고 돼 있고 510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3 variables. 예. 행의 개수는 510. 그리고 각각의 행의 개수는 이제 이 각각의 행은 지하철역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3개의 variable 요거는 이제 네, 이게 초기에 인코딩이 좀 잘못돼서 이게 깨져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사실상 요 stnm은 작업에서 큰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좀 활용할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해서 놔두긴 했는데 사실 없어도 상관없는 필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그냥 이 상태로 두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요 id 그 역 아이디인 거고 요거는 지하철역명 물론 깨져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NO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지만 그 아파트 매매 물건의 고유 번호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78이라는 그 아파트 매매 물건 주변 500m 영역에는 이렇게 2개의 지하철역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케이스인 경우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거의 100% 확신합니다. 제 거하고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요. 다만 이 A2라는 거는 저는 510개 정도만 이제 발견했는데 여러분들도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거를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변수의 개수는 3개는 똑같아야 됩니다. 예, 제 지시에 따라서 여러분 작업을 하셨다면요. 자, 그러면 이 요 미리 보기를 데이터 미리 보기를 끄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 NO를 기준으로 요약을 하는데 개수로 요약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78 옆에 2가 붙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고 1183 같은 경우도 2가 붙겠고 그리고 1258은 한 번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것 또한 NO 아파트 ID를 기준으로 지하철역 개수를 요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요약하는 게 아니고 요약해서 출력하는 게 아니고 저장을 해야 한다고 했죠. 데이터셋으로. 그래서 그 데이터셋 이름을 다음과 같이 지을게요. subway에서 sbwy라고 할게요. subway.apt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아까 요약하는 함수가 뭐라고 했죠? aggregate 요건 자동 완성되니까 요 정도까지만 적어주시고 이렇게 함수가 자동 완성되고 이 안에다가 무엇을 넣는다고 했죠? 요약할 대상. 자, 이제는 요약을 어떤 거로 하죠? A2라는 데이터셋을 하는 거죠. 실수가 없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A1이 아닙니다. A2죠. 그리고 달러 표시하고 어떤 거 가지고 할까요? id로 해도 되고 stnm도 되고 다 상관없습니다. 예, no도 상관도 없고요. 그냥 id로 할게요. 그냥 id. 그리고 컴마하고 그다음에 by라는 옵션을 넣고 자, 리스트 그리고 괄호 열고 닫고 그리고 이 안에다가 기준되는 어떤 변수 이름 이것 또한 A1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A2
A2라는 데이터셋 안에서 요약하는 행위를 하는 거니까 A2라고 하시고요. 달러 표시하고 어떤 거로? NO, 아파트 매매 물건의 ID, 그리고 컴마,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요약할 것이냐, FUN, 예, 하고 뭐죠? 빈도수니까, 개수니까 그냥 length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컨트롤 엔터. 자, 여기 보면 서브웨이 아파트 이렇게 나오죠. 예. 996개가 440개로 줄어들었어요. 아까 반복되는 부분들이 줄어든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잠깐 확인해 보면 이제 그룹 1하고 78 요거는 아파트 단지 번호고, 요 X 요 부분은 이제 지하철역 개수가 이렇게 되겠죠. 2개, 1개, 1개, 1개. 예, 2개, 1개. 많아봐야 2개. 뭐 보면 3개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건 좀 뭐 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1개만 있어도 다행인 것 같아요. 예. 자, 다음은 이 여러분 아까 작업했던 버스 정류장하고 아파트 반경 500m 교차 영역 결과물 있었잖아요. 그 쉐이프 파일에 딸려 있는 속성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성표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스스탑 서울 5186N 아파트 넘버 .dbf. 근데 이제 이거를 풀 경로로 써주셔야 돼요. 저는 예를 들어서 여기 D 드라이브에 저장돼 있어서 D 하고 땡땡, 예, 콜론 하고 그 밑에 하위 폴더들이 쭉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끔 잘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젠 저는 이제 풀 경로를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예. 자, 이거 그러면 실행시키도록 할게요. 이 라인을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할게요. 그러면 불러와서 A3라는 데이터셋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생성됐죠. A3 그리고 94,844개의 행 그리고 2개의 열 이렇게 돼 있는 테이블이죠.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버스 정류소 고유 ID 그리고 여기 넘버, 예, 그러니까 아파트 매매 물건의 고유 번호. 예, 그래서 이것도 중복이 있을 겁니다. 예, 78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아파트 그 매매 물건 고유 번호 하나를 기준으로 이것도 개수를 파악하도록 할게요. 예. 아까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이제 뭐 다시 얘기하면 NO를 기준으로 버스 정류소 개수 요약하기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있죠? 이거는 이제 aggregate라는 함수를 쓰면 되죠. 자, 그런데 그 전에 요약한 다음에 어디다 저장한다고요? 이제 우리는 이름을, 데이터셋 이름을 그냥 버스라고 할게요. bus.apt라고 할게요. 그리고 어떤 걸 할당해 주냐? aggregate한 값을. 예. 그리고 이거는 어디서 가져와야죠? A2에서 가져오냐? 아니죠. A3에서 가져와야 되죠. A3라고 해야 됩니다. 달러 표시하고 상관없어요. 요거 STTN 넘버 요거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의 개수, 이거의 값들의 개수를 파악해라. 무엇으로? 어떤 기준으로? by list라는 이제 옵션 써주고 리스트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사이에다가 그 기준이 되는 변수 A3입니다. 예, A2가 아니고요. 어떤 거? NO를 기준으로. 그리고 요약 방식은 뭐라고 했죠? 예, 빈도수, 개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length. 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실행시키면 자, 여기 잘 보면 이제 버스 아파트 이게 생겼네요. 일단은 요약이 됐습니다. 이게 A3 94,000여 개의 관측 개수가 1000개로 줄었어요. 어쨌든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분석 대상이 아파트 매매 물건 하나하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1000개로 줄였죠. 그리고 반경 1000개가 있었던 건데 그 1000개가 다 아파트 단지가 그 버스 정류장이 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500m 안에. 뭐 이거는 뭐 도시에서는 뭐 이게 상식적이죠. 예. 500m 반경 안에 아무런 버스 정류장이 없으면 그거는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저의 경우 그래요. 근데 여러분 경우에 반드시 1000이 안 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1000인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 이게 상식으로는 이게 좀 맞는 것 같은데 이거보다 작을 수는 있어요.
사이즈가 1000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00개를 넘어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작업에서는요. 그리고 두 개의 변수가 있네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게 그거죠. 이게 아파트 매매 건수의 그 고유 번호, 그리고 500m 주변의 버스 정류소의 개수,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됐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거 창 닫을게요. 그리고 이거 이름을 또 바꿔줄게요. 이거는 NO로 바꿔주고, 요거는 버스 프리크 뭐 이렇게 할게요. 자, names하고 버스 apt라는 데이터셋의 필드 이름을 대문자로 NO, 그리고 버스 프리크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요거 실행시키면,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버스 정류장 개수 요약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지막입니다. 녹지, 수변 구간하고 아파트 반경 500m 교차 영역 결과물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거의 그 쉐이프 파일의 속성표를 불러와서 요약 작업을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개수가 아니겠죠? 면적의 합계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 지금 dbf 파일을 불러와서 A4라는 이름의 데이터셋으로 뭐 저장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반복되는 내용에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경로 확실하게 적어 주시고요,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제 풀 경로를 집어넣을게요.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경로를 잘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행을 시키고,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A4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991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런데 시도 이제 서울특별시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요약 작업에 있어서 이 부분은 사용되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좀 고치고 가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파트 그 매매 물건 그 고유 번호가 있고, 옆에 보면 그린 M2라고 돼 있죠. 그린 M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 아이디로 뭐 정렬하면 거의 이렇게 나오네요. 사실상 뭐 겹쳐지는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몰라서 애그리게이트 함수를 써서 한번 다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했죠? 이거를 이제 NO, 아파트 번호를 기준으로 녹지 수변 공간 면적 합계 구하기. 그래서 그 데이터셋 이름을 green.apt라고 할게요. 그리고 aggregate라는 함수를 쓸게요. 그리고 어떤 거를 요약하냐면 이거는 명확해야 됩니다. 면적이 합계해야 되잖아요. 그 변수 이름이 그 면적 해당되는 거야 되죠. 그쵸? A4여야 됩니다. 그리고 A4하고 달러 표시하면 자동 완성됩니다. 여기서 그린 M2 얘를 요약할 건데 요약의 기준은 뭐다? by 해가지고 리스트 요약의 기준은 뭐다? A4입니다. 달러 표시하고 NO 아파트 번호 기준으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요약할 거냐? 합계 중보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나오는 값들이면 sum 합해라. 합해서 그거를 대표 면적으로 써라. 하나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실행시킬게요. 자, 그러면 여기 그림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개수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네요. 991에서 991입니다. 즉 반복돼서 나오는 것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제는 아까 뭐 요약 기준이 되는 변수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 면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이름을 이제 요 필드 이름을 바꿔줄게요. 자, 우리 지금 어떤 거 기준으로 했죠? 요거 필드 이름을 바꾸자. 어떤 데이터셋의 필드 이름? 그린 아파트라는 데이터셋. 어떻게? 첫 번째 필드는 NO, 대문자 NO로 바꿔라. 두 번째 필드는 그린, 그냥 이것도 에어리어라고 하자. 아니면 그냥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린 M2라고 할게요. 그린 M2라고 바꿔라. 이렇게요. 그래서 요거 실행시키고
그러면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린 아파트 하면 다음과 같이 필드 이름 바뀌었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각각의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변수들을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학원, 그러니까 500m 반경 안에 학원의 개수, 그리고 500m 반경 안에 있는 학원들의 학원 등록 인원수 합계, 예, 이것도 구했었고, 지하철역 개수, 그리고 500m 반경 안에 버스 정류소 개수, 그리고 500m 반경 안에 녹지 및 수변 공간 면적 합계, 이렇게 구했어요. 자, 여기서 공통점은 뭐죠? 아파트 매매 물건의 아이디 NO였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다 요약을 한 거잖아요. 그쵸? 자, 기본적인 요약표를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셋으로 저장을 해놨긴 했지만 이거는 임시로 저장된 어떤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파일로서 다시 내보내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 그 내보내는 함수가 write.table입니다. 예. 그 RStudio 안에 저장된 데이터셋, 데이터 프레임을 내보내는 게 바로 write.table이고요. 그리고 이거 사용하는 방법, 구문은 여기다가 무엇을 넣냐면 그 뭐라고 하죠? 저기 데이터셋 이름 이렇게 먼저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장할 위치 및 파일 이름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CSV로 저장할 거니까 .csv라고 하고요. 그 다음 옵션은 이제 CSV니까 요 구분자, 예, separator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구분자를 컴마로 따옴표로 둘러싸야 됩니다. 그리고 row.names 라는 거 있습니다. 이 행 번호를 다 붙여서 할 거냐, 이제 이거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false, 예, F, 대문자 F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거를 내려도 돼요. 사실은 이렇게 내려서 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놔도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내보낼 게 뭐였죠? 아까 학원 있잖아요. 학원. 예. 자, 처음에 이제 학원 개수 정보. 요거는 이제 이 경로를 다 데이터셋 이름은 정해져 있었죠. 아까 저 학원 아파트 1이었죠. 그쵸? 요거는 빈도수로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저장할 파일의 이름도 이름은 그냥 서머리라고 하십시오. 서머리 언더바 학원 프리크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저장할 위치는 아까 여러분이 원하는 공간에 경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경로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풀네임으로 적는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이진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저장이 이제 CSV 파일로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그리고 실제로 폴더로 가보면 다음과 같은 이제 서머리라는, 예, 서머리 학원 프리크라는 이 파일이 생성이 됐습니다. 예, CSV 파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저장해야 될 게 뭐죠? 예, 학원 개수가 아니고 학원 정원 정보, 이렇게 이것도 필요하죠. 똑같이 write table 그리고 학원.apt2가 되겠죠. 예, 요 데이터셋 아까 만들었잖아요. 컴마하고 그 다음에 이거 내리고, 그 다음에 예, 경로 어디다 적어줄지 summary 학원 enroll 이라고 쓰십시오. .csv 그리고 여기다가 컴마하고, 예, separator는 무엇이냐, 여기에다가 컴마로 구분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row names는, 예, false다. 그래서 요것도 경로는, 예, 여러분 환경에 맞게, 여러분 컴퓨터 환경에 맞게 잘 찾아서 잘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좀 이제 시간 관계상 빨리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개수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구문을 쓰고, 이제 데이터셋은 서브웨이 아파트겠죠. 그리고
저장할 파일 이름은 summary subway.csv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버스 정류소 같은 경우는 저장할 데이터셋은 이거잖아요. bus.apt 여러분이 만든 거. 그래서 이거를 뭐 여러분의 그 컴퓨터 환경에 맞게 summary bus.csv라는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녹지 면적 정보는 우리가 만들었던 데이터셋은 green.apart였잖아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 컴퓨터에는 summary green.csv라는 이름으로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좀 어느 정도 완성을 시켰고요. 이번 실습에서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될 것은 여기 이게 서머리를 했던 서머리를 하기 위한 이 R 코드 있죠. 이 R 코드. 그래서 R 코드 이름이 summary 언더바 여러분 이름 그리고 점 대문자 R 이런 확장자 이런 갖고 있는 R 코드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저장했던 CSV로 저장했던 학원 개수 500m 반경 안에 있는 학원의 개수 그리고 학원 정원 수 그리고 지하철역 개수 그리고 버스 정류소 개수 그리고 500m 반경 안에 녹지 면적 정보 이 CSV 파일 이 5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